그 우리가 공포감을 느꼈던 그게 그 키 포인트가 자이언트 스텝이었죠. 과거의 원화 약세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게 봐야 된다 상황을. 이거는 달러 강세고, 그래서 미국의 그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인플레이션, 즉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시급하고요. 지금은 오로지 그 부동산, 그중에서 주택 가격에 달려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모신 분은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전 부사장이셨고요. 지금은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시죠. 서준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6월 달에 이 글로벌 증시 환경이 확 바뀐 것 같아요. 한국도 상당히 네. 많이 주가 급락을 했고요. 한국이 많이 바뀌었죠. 한국이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유독 6월 달에 큰 좀 타격을 입는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유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그런 그 복합적인 문제들이 좀 계속 좀 이렇게 쌓여오고 있었는데, 일단 경제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경제야 10년 전부터 뭐 1%대, 2%대, 3%대 그냥 저성장 국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미국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제 GDP 성장률 이런 것들을 그냥 보이고 있는 와중에 지금은 금리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먼저죠. 인플레이션 문제에 따른 금리 문제와 그 금리 문제에 따른 그 주식의 그 자금 이동, 뭐 이런 것까지 다 혼재해서 있던 게, 유독 그 6월에는 저도 사실은 이 6월에 큰 충격을 받았던 유독 그 큰 충격을 받았던 이유를 그냥 특별히 찾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조금 뭐 저조차도 조금 낙관적으로 봤던 그런 부분들이 6월에는 좀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나면서, 그게 맞다 하더라도 아닌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공포감, 그런 것들이 그 한국에는 좀 심화가 되면서 좀 큰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느낌이죠. 뭐, 지금 저평가 구간이야. 싸. 네. 사면 돼. 네. 사야 될 구간이야. 네. 근데 뭐야, 계속 빠지네? 이거 네.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막연한 불안감. 네.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네. 주가는 그러니까 빠지니까 이유를 찾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그 우리가 공포감을 느꼈던 그게 그 키 포인트가 자이언트 스텝이었죠.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는 우리 그런 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와르륵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 이제 내일 또 미국의 CPI고 그 금리 인상 이번 달 또 있게 되겠죠. 이때 뭐 진짜 1% 금리 상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의외로 미국 시장, 미국 정시, 그리고 다른 나라 정시들은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이었어요. 잠깐 이러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거나 뭐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유독 이쪽에 좀 취약한 그 이유가 뭔지 뭐 그런 것도 뭐 오늘 계속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한국 지금 환율이 1313원 오늘 돌파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금융위기 때 환율 아니냐. 네. 근데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수출 국가에서 환율이 네. 이렇게 우리가 그건 원화가 좋다. 저평가되면 네. 이익이 늘어나니까 우리 네.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오래 못 간다. 이렇게 네. 이제 제가 말씀을 항상 하셨죠. 주장을 했죠. 근데 이게 오래 가고 있어요. 예. 제가 1,200원 이상 그 원달러 환율이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정도 환율이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경쟁력이 워낙 좋아져서 계속 돈들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계속 그런 원화 약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게 지금은 상황이 그때와 그전 때와 뭐 이럴 때와는 또 다른 국면이 나타나 버린 거죠. 그래서 좀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면요. 지금은 원화 약세 국면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지금 원화 약세, 그렇죠? 그러면 달러 강세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아닐 수 있다. 예, 우리가 원래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 그러니까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드렸고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국면은 뭐냐 하면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는 약세인데 유럽이나 일본 엔화에 비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거는 원화 약세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지금은 다른 데는 다 또이또이한데 그 워낙 그 달러의 강세가 도드라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 이런 효과가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은 워낙 강세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엔화나 유로화에 비해서 그렇게 약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그 자금의 유입 효과를 그렇게 얻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은 과거의 원화 약세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게 봐야 된다. 상황을. 이거는 달러 강세고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풀려나지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로 돈이 막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추스려지는 그런 상황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300원 이 환율은 굉장히 높은 거고 장기적으로는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꽤 오랫동안 갈 수는 있을 것 같다. 1,200원 이상을 유지하는. 이건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예, 달러의 강세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미국의 문제가 상황이 좀 전환이 돼야지 이 문제는 해결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계속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원화가 약세, 이게 평가 절하가 돼 있을 때 네. 이때 외국인들은 이때 한국 자산 사면은 돈 버는 거 아니야? 예전에 IMF 떠올리면서 네네. 이랬는데 안 산단 말이에요. 오히려 막 열심히 팔고 있지. 네. 뭐 금년만 뭐 20조 팔았다고 하니까 주식을. 네네. 그러니까 이유가 네. 오히려 우리 원화가 달러가 다른 데 비해서는 오히려 강세를 강세일 수도 보이고 있다. 있고 해서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는 좀 약간 그런 자금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이 추스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달러 강세 이게 미국 경제에는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미국이 원하니까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오로지 하나.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지수고 그리고 사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한마디로 뭐냐면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지수 안에 한 33% 그 정도의가 그 주거비가 비중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음식료 가격 그리고 원자재 가격, 뭐 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는 금리를 올려서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자이언트 스텝 왜? 요즘 수요도 좀 줄어들고 있고 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 자이언트 스텝 하면 경제가 안 좋을 건데 왜 이걸 이렇게 급히 서두르지라고 살펴봤더니 그리고 이거 자이언트 스텝 한다고 유가를 잡을 거야. 뭐 원자재 가격을 잡을 거야. 밀가루 가격을 잡을 거야.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하지 하면서 설마 하면서 봤더니 여전히 미국 주택 가격이 고점을 막 치고 있더라고요. 올해 1, 4분기 자료가 나온 걸 보니까 저는 작년도에 처음 연준이가 이제 우리 그 통화 정책 방향을 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미국 주택 가격은 잡힐 거다. 당연히 잡힐 거다. 이렇게 저도 그냥 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 4분기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그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실러 지수 그 고평가 정도를 측정하는 실러 지수도 보조지표 중에 하나죠. 예, 거기가 그 예전에 금융위기 직전 그때보다 더 높아 있었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지만은 아마 연준이도 그 지표를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부동산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로 큰데 이거 못 잡으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 매파적인 발언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신용을 하는 거죠. 야, 너 이거 계속 오르면 계속 올린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인플레이션, 즉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시급하고요. 이거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금리 자이언트 스텝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 이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 지금 특수한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원달러 환율이나 다른 나라와의 환율에서 달러 강세를 보이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미국한테도 전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지속될 수 있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미국의 경제는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이 부동산과 연계된 그 인플레이션 문제 요게 잡히면 바로 금리의 방향을 좀 누그러뜨릴 거고요. 이게 금리의 방향을 누그러뜨린다는 것은 상승폭을 좀 낮춘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위협하던 것처럼 뭐 3%, 4% 이상 그 정도의 금리까지 올렸을 경우는 첫 번째 급속도로 다시 2%대 내지는 2% 수준 정도로 다시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아니면 만약에 좀 이게 미리 부동산 가격이 좀 생각보다 빨리 잡힌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말 지표가 나오면 그게 부동산 지표가 잡히는 모습이 보이면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지금 막 난리잖아요. 그렇죠. 금리 예측치 보면 난리인데 그것까지를 올리지 않고 그냥 한 3% 이하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다시 조금 누그러뜨리는 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높였다가 다시 급격하게 추스리는 모습 아니면 예상보다도 많이 올리지 않는 모습 이런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게 주택 가격과 인플레이션이 잡혔을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미국의 주택 최종적으로는 예?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저는 조만간 기간이 좀 빨릴 것이다. 생각보다 지금 너무 오래 갔죠. 저는 미국의 그 주택 가격은 금리하고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요. 금리가 곧 그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작년 연말쯤부터 잡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너무 빨리 예견을 했었고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좀 더 오래 갔지만은 지금 금리 수준 그리고 앞으로 금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주택 가격은 오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2, 4분기 지표부터 다시 하락세로 저는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부동산 지표가 네, 집값이 집값요. 집값이 잡히면 연준이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인플레이션의 핵심 3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33%.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보다 이 부동산 가격의 추이를 가지고 네네. 요거를 좀 더 한 발 더 앞서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지금은 오로지 그 부동산 그중에서 주택 가격에 달려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인플레이션과 연결되고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금리가 연결되고요. 그러면 이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환율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환율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가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나오는 최근 뉴스들을 보면은 그 미국 주택 시장이 이상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신문 기사들이. 예. 그래서 예. 주택 거래 취소 건수가 팬데믹을 제외하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네. 그러니까 6월달 주택 매매 취소 사례가 6만 건이래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 그러니까 5월달보다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체 거래 건수의 14.9%에 달하는 수치가 네. 취소가 됐다. 네. 이 얘기는 이제
다들 주택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선다는 내릴 거라고 얘기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소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주택 가격 내려가면 주거비가 다시 전환되겠죠. 주거비가 전환되고 인플레이션이 안 그래도 지금 원자재 가격 이런 거는 그냥 유지하거나 하향세로 접어들었거든요. 이미 몇 달 동안 보면 접어들었기 때문에 주택 가격만 추스러지면 인플레이션도 많이 추스러질 거고 거기다 대고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죠. 아마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뭐 지금은 그렇게 큰 이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라고 또 방향이 급격하게 선회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그 분석을 한 거를 보면은 네. 결국 금리가 연초 대비 2배로 모기지 금리가 2배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담스러워서 네. 취소를 한 거 아니냐. 예, 그 미국 주택 가격은 그 금리하고 완전 직결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 나라들의 주택 가격은 한 80% 정도가 금리하고 연동돼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예.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오히려 그 언제적이요? 그 실러 지수가 부동산 네네. 그 네. 지표 과매수, 네네. 과열 그 과열. 지표가 금융위기 직전이 굉장히 그게 과열 기미를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언제적 대비 금융위기 때 대비해서 금융위기 직전이니까 2007년 뭐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높은 상황. 이번 1, 4분기 그 지수가 더 높았어요. 그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러면 그 얘기는 그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또 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또 들리는데. 그걸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위기로 저는 주택 가격은 그때만큼 좀 과열됐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뭐 그 지표를 측정하는 방법이 뭐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격 자체는 그때만큼 가열이 돼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저는 절대라고는 아니지만은 한 뭐 90% 이상의 확률로 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기라는 건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죠?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그거 불황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불황은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연히 미국에서 돈을 흡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그 경제 상황이 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은 충분히 보일 거다. 하지만 그거는 자본주의에서는 항상 불황과 하락을 사이클을 가면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그건 수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위기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위기의 정의를 저는 어떻게 내리고 있나 하면 그 실물 경제의 그 불안 이런 것들이 시스템까지 전이가 돼서 그 시스템의 붕괴가 어느 정도 일부 또는 전체가 붕괴되는 그런 상황. 그거를 저는 이제 위기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위기인가 하면 꽤 큰 금융기관이 뭐 한두 개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다수의 작은 금융기관들이 무너진다든지 약간 그런 모습, 뱅크런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경우를 저는 위기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시스템 위기까지는 첫 번째 미국 같은 경우는 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는 가격은 그렇게 높지만은 그때 금융위기 때처럼 그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어마어마한 가계부채 규모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금리를 올리니까 그게 붕괴되면서 그게 금융기관으로 전이가 되면서 그런 문제가 그렇죠.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그 다음에 오바마 시절 이때부터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케어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가계부채가 결국 경제의 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은 지금 미국 가계부채 수준은 그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지금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